어저께 6월 29일 날 드디어 이제 6월 19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격했었던 하방 변동성이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6월 29일에 미국 다우존스와 나스닥 지수가 2% 내외의 급등을 나타내게 됐고, 이와 같은 급등 현상을 국내의 주요 언론들은 미국 부동산 경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개선됐다, 그래서 급등이 나타나게 된 거야. 미국 경제가 정상 가동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부분적이라도 가동이 되게 되니 드디어 실적 개선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와 같은 주요한 언론들이 실적 개선세가 나타났다는 그 경제 지표를 평상시에 조회를 하는 방식으로 다시 조회를 하게 되면 퀘스천 마크가 달리게 돼요. 과연 이 언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6월 29일 미국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급등 현상이 미국 부동산 경기 실적 개선세 때문일까? 미국 부동산이 지금서부터 날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7월 위기설, 모든 위기설, 2020년 3월서부터 계속되고 있는 위기설의 실체는 바로 이 코로나19예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매주 월요일마다 이와 같은 세계 코로나19 감염 정도를 계속해서 이제 공유를 드려오고 있고, 2020년 6월 28일 기준으로 지금 이와 같은 지금 감염자 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얘가 녹색의 비행기 궤도, 어떠한 경제지표의 지표값이 됐던, 어떠한 기업의 주가가 되게 됐던 이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최종 쇠퇴기까지 비행을 하게 되는 경로를 갖게 되게 되는데, 현재 얘가 쇠퇴기까지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 좀 있으면 끝나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바로 속도예요.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여전히 가속 중이라면 이제 1280만 명 최대 감염 국면을 넘어서 2560만 명까지 감염되게 되는 새로운 비행기 궤도 위로 더 뚫리게 되게 돼요. 계속해서 이제 320만 명이었을 때, 640만 명이었을 때, 1280만 명이었을 때 계속해서 공유를 드려왔고, 이제는 안타깝게도 저 1280만 명 최대 감염 수준을 더 넘어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또는 글로벌 경제가 매우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다양한 인과 분석 체계의 방법론들 중에 몇 가지를 활용해서 직접 이와 같은 세계 코로나19 감염 속도를 분석했어요. 코로나19 감염 속도를 알 수 있다면 다른 내용들은 다 빼고 뭐를 알 수 있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5번에 와 있고 1번과 3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 경제가 셧다운 됐을 때의 코로나19 감염 속도의 가속도는 기울기예요. 3번 시기, 미국, 유럽, 중동이 경제가 멈춰섰을 때의 코로나19 감염 속도, 현재의 감염 속도예요.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순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수치적으로는 물론 계산을 해야지 되겠지만 가속도의 기울기를 구하고 방정식을 세워서 수치를 구해야지 되겠지만, 그림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얘가 멈췄을 시기가 아니다. 3번과 같이, 1번과 같이 가속도가 이와 같이 된다면 다시 글로벌 경제가 멈춰서겠지만, 아직은 여러가지 탈도 많고 재간염이 확산되는 게 여전하지만 아직까지 다시 1번 시기, 3번 시기와 같이 완전히 경제가 다시 셧다운 될 시기는 아니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 6월 19일로 분명히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났어요. 6월 19일까지 가게 되면서 6월 11일에 하루 만에 마이너스 6.9%의 급락이 나타나게 됐고, 이후에 반등이 만들어졌지만 다시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희한하게 되돌림 과정이 만들어져야지 되는데 하방 변동성이 진행이 되게 됐어요. 이와 같은 하방 변동성이 매우 격하게 진행된 것 같지만, 결국은 6월 19일까지 미국 선물 옵션 만기가 진행되기까지 진행됐었던 하방 변동성 수준까지만 딱 진행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왔듯이 주요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인과 분석을 하게 되면 아직 유의미하게 급격한 하방 변동성이 일정 수준의 하방 변동성이 진행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석을 해왔고, 그리고 우리가 또 확인했던 것은 6월 말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 매년 상반기 말이 되게 되면 상반기 결산을 하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상반기 결산이 뭐냐면 이 투자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위험자산, 안전자산의 이제 범위를, 레인지를 이렇게 퍼센트를 정하게 되는데, 상반기까지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반등이 돼 왔으니 위험자산의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높아지게 됐다. 상반기 결산에서는 이 비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 비중 외의 것을 위험자산을 좀 팔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그러면서 다시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6월 19일까지 진행된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때 하방 변동성 수준까지 변동성이 진행됐다. 근데 주요한 언론들은 어저께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2.32% 급등을 하게 됐고, 이러한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급등을 한 이유를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택시장 부활에 경기 회복 기대, 다우 2% 급등.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잠정주택 지수라는 게 발표가 됐어요. 잠정주택 지수는 뭐냐면, 주택 거래가 완료가 되지 않았지만 주택 거래가 ING 진행 중인 것, 얘가 성사가 될지 안 될지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여하튼간 부동산 수요가 있다면 거기서 이제 문의가 들어왔고 그 조회를 하던 뭐를 하던 부동산 거래를 위한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그 수예요. 그 수가 4월에 미국이 멈춰섰는데 5월에 부분 재가동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실적 개선세가 급격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우 지수가 2%가 넘는, 나스닥이 1%가 넘는 급등을 나타나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이제 잠시 뒤 살펴보겠지만, 이 잠정주택 지수, 이 절대 값이에요. 이 지수 자체가 이와 같이 실적이 개선이 되는 것은 지난 이제 공개방송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코로나19로 멈춰섰었던 경제가 재가동이 진행되면은 정상 컨디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경제지표의 실적 개선세가 나타난다는 그 흐름에 동조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경제지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국내 주요 언론들이 말한 것과 같이 어저께의 급등이 이 미국의 주택 경기가 계속 이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급등이 나타나는 것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죠.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지표가 NAHB 미국 주택시장 인덱스예요. 이 인덱스가 미국 경제가 멈춰섰었던 4월에 이와 같이 급락을 했다가 5월부터 개선세가 나타나고 6월 실적이 최근에 발표된 거 이와 같이 지수가 58에 나타나게 되면서 임계 수준 50을 넘어섰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근데 얘는 주의해야 될 게 설문 데이터예요. 설문 데이터는 관역의 어딘가를 맞출 타당성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관역의 골든 타겟을 맞출 신뢰성은 극히 떨어져요. 어떤 식으로 제가 산출이 되냐면, 미국의 부동산 부문에 이제 실무자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요. 자,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주요한 이제 질문의 내용은 현재와 6개월 뒤에 미국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찍으세요. 찍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서는 이제 수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PMI 지수가 됐던 이와 같은 이제 NAHB 주택시장 지수가 됐던 간에 설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데이터는 한계성의 존재를 하게 돼요. 물론 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설문 데이터는 한계를 갖게 돼요. 왜냐면 인간을 연구를 하는 이 인간공학, 영어로는 얼고노믹스라는 이 학문을 보게 되면 인간을 연구를 해요. 인간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동일한 문제를 갖고 계속해서 질문을 바꿔가면서 반복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응답하는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를 못해요. 즉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뭔가 인간만이 갖고 있는 비논리성이 설문 데이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설문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조사 방법론 또는 응용 통계와 같은 뭐 포화성 분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분석 방법론들을 통해서 설문 데이터 값을 보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부동산 부문에 종사하는 그 실무자들이 4월보다는 이제 6월로 가게 되면서 점점 경기에 본인들이 이제 체감하기에
경기가 좀 좋아질 것이라고 실무자들은 이렇게 체감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참고를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야, 미국의 부동산 실무자들도 경기가 좋아지는 수준, 임계 수준을 넘었다 말하고, 미국에 지금 계약 성사는 안 됐지만 계약 거래 중인 그 주택 건수가 5월로 가게 되면서 개선세가 나타나고, 그럼 이와 같이 생각 밖으로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게 되니 이 경제 방향성을 수렴하는 게 이 금융시장이라며 급등이 나타났다. 앞으로 이제 계속 강세로만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미국 잠정주택 지수를 이렇게 절대값으로 보통 비교를 하지를 않아요. 왜냐면 현재가 과거의 같은 조건의 기간 대비 얘가 얼마나 좋아진 걸까? 지금은 이와 같이 절대 기준으로는 급격하게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 대비로는 얘가 어땠을까? 라는 개념으로 지수를 보통 조회를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전년 동기 대비예요. 영어로는 이제 YOY라고 하고요. year to year.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앞에서 살펴봤었던 이 급등과 같은 모습을 나타냈던 이 잠정주택 지수를 전년 동기 대비 나타나게 되면 미국은 이와 같이 3월서부터 잠정주택지수 전년 동기 대비가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침체가 나타나고 있고, 5월에 들어오게 되면서 개선세가 나타나게 됐지만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침체를 나타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현재까지도 전년보다 악화, 마이너스, 침체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저께 다우존스가 2% 넘는 급등이 나타난 게 바로 이 지표 때문이라면, 문제는 얘를 전년 동기로 보게 되면 2020년 경기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더 안 좋았던 게 좀 덜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봤을 뿐, 아직까지도 5월이면은 좀 있으면 6월이고 2020년은 절반까지 오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침체라면 2020년 끝에까지 가봐야 2019년 절반치 턱걸이도 못할 것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얘가 급등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맞는가? 퀘스천 마크가 달리게 돼요. 또 다른 이제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건수예요. 어떠한 국가든 간에 부동산 경기는 여러 가지 이제 세부 경기로 구성이 되게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재고주택 경기, 두 번째는 기존 주택 경기, 세 번째는 신규 주택 판매 경기, 네 번째는 신규 주택 착공 경기로 나누게 되고, 호가가 제일 큰 것은 기존 주택 경기예요. 여기서도 기존 주택 경기의 기존 주택 판매 건수의 유닛 수와 신규 주택 판매 건수의 유닛 수가 이와 같이 한 자릿수가 넘게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가장 이제 호가가 큰 게 이제 기존 주택 판매 경기가 되게 되고, 얘가 살아나야지 미국 부동산 경기 자체가 살아났다고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리게 돼요. 근데 계속해서 5월달에 경제가 재가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호가가 가장 큰, 결국 미국 부동산 경기를 결정짓는 이 기존 주택 판매 경기는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만 이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5월에 오게 되면서 얘가 이제 생각 밖으로 상승을 하는 현상을 나타나게 됐지만, 호가 단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다우존스 지수가 급등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매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와 같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공개방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부동산 경기는 주목할 필요가 있죠. 특히 코로나19가 덮친 상황에서 국가 경제를 견인하기에는 설비 투자 경기는 좀 너무 멀리 갔어요. 개선되기까지 좀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했을 뿐이 없고, 그나마 이제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부동산 부분이 되게 돼요. 왜냐? 대한민국과는 전혀 다르게 미국은 2013년도서부터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가 진행되기 전부터 2010년도서부터 부동산 경기의 수요를 자극하는 두 가지 조건, 충분히 낮은 금리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갖춰지게 돼도 부동산 경기가 자극을 받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게 돼요. 미국은 2010년도서부터 충분히 낮은 금리, 그리고 2014년도 15년도까지는
아니죠. 2010년에서 13년까지는 일정 수준이 넘는 유동성, 그리고 2014년에서 15년까지는 충분히 낮은 금리 조건을 이제 정책적으로 만들면서 미국의 부동산 경기를 장악해 왔고, 특히 2019년 8월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대량의 보유자산 매각을 조기 종료한 이후에 미달러 유동성이 매우 빠르게 증가가 되고, 모기지금리가 충분히 수요를 장악하는 4% 이하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2019년 8월서부터는 이 두 가지 조건이 같이 맞물리는 조건이 형성되어져 있고, 여기에다가 코로나19가 덮치게 되면서 충분히 낮은 금리가 유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달러 유동성 증가 속도가 매우 격하게 증가되게 되면서 부동산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조건이 더 강화가 된 상황이에요. 특히 미국의 부동산 경기만 보는 이유는 세계 경제의 표준이에요. 미달러 유동성에 따라서 글로벌 유동성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또한 글로벌 유동성에 따라서 국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국가의 부동산 경기가 함께 17년 주기로 움직인다는 것을 경제학자 한센이 발견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코로나19가 덮치기 전까지 2019년 8월 이후에 미국의 부동산 경기는 기존 주택 경기가 먼저 활성화되고, 뒤를 이어서 신규주택 판매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신규주택 착공 경기가 완전히 다 활성화되게 되면서 풀로 완연한 화랑 국면을 나타내고 있던 중에 얘가 경제가 멈춰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렇지만 얘네를 이와 같이 만들었었던 조건, 첫 번째, 충분히 낮은 금리, 모기지 4% 이하의 금리 수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은 더 강화가 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설비 투자 경기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 부동산 경기를 끝까지 째려보고서는 저 기존 주택 판매 경기가 개선되는 그 시점을 봐서 이에 부합되는 투자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여기다가 주상지라고 치게 되면 여기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카페에 시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인덱스 리뷰 심층 분석격으로 공개 방송을 하는 것과 비슷한 레벨 정도까지 분석된 내용을 매일마다 공유를 드려요. 목요일은 꼭 공유를 드리고요. 수요일, 금요일은 제가 별도의 다른 과정이 있어서 그 상황을 보고 좀 공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네이버에다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어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같이 뜨게 돼요. 예를 들어서 누르게 되면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블로그를 누르게 되면 매일마다 2개 정도씩 저희가 그날의 이제 핫 이슈, 글로벌 경제 핫 이슈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핫 이슈를 분석한 그 내용들을 이 블로그,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 보기라는 블로그에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